네, 안녕하세요. 부평 다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래방 음주 판매 금지,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 약칭 음산법이라고 하죠. 요거와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정리한 부분을 좀 보면서 편하게 읽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전국 노래연습장 협회에서 여의도에 항의성 시위를 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한 3만 5천여 개의 업소의 노래연습장 주인들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다 보니 늦은 밤 시간에 술을 팔아 영업이익을 창출을 해야 하는데 음산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1차 적발 시에는 40일간의 영업정지 그리고 폐업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의 동전, 코인 노래방에 주류를 반입한다든가 음주 탈선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가 좀 되겠습니다. 노래방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오후 10시 이후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죠.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출입 금지 후에 주류 판매에 대한 법안 심사가 문체부 산하의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 주류 판매 법령 위반으로 2015년에는 4,322건이, 2016년에는 4,641건이, 2017년에는 5,208건이, 작년 2018년에는 말할 것도 없이 5,000건을 훨씬 넘는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이런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주류 판매 제공 및 접대부 도움이라고 하죠. 고용 알선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위반은 알지만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는 도우미를 쓰지 않으면 노래방으로 생존이 거의 힘들다고 한다니 이런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고 팍팍한 게 지금의 어떤 세상살이입니다. 도우미를 고용 알선한 경우는 거의 주류 판매 제공이 같이 적발되므로 이 경우에 1차 적발인 경우에는 40일의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40일이 그대로 폐업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므로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의 행정처분입니다. 보통 노래방이 영업 중에 적발되는 경우는 임의의 단속보다는 신고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 신고에 의한 적발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근 노래방 경쟁 업체에서 신고한 경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서 손님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세 번째, 손님과 업주가 술값 등의 문제로 다투다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 내부의 손님들끼리 싸우다 싸움이 커져서 경찰을 신고하는 경우. 다섯 번째, 노래방 전문 파파라치가 잔입을 해서 신고를 해서 적발 사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다양한 형태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적발 경위야 뭐 어찌됐든 이렇게 신고를 당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하지만 이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범에 대해서 어떤 처분 기준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정지 처분 기준인데요. 주류 판매 제공을 했을 때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에는 등록 취소 및 영업장을 폐쇄해야 되는 조치가 떨어지고요. 접대부, 도우미를 고용 알선했을 때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에는 바로 등록 취소 및 영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거기에 따른 형사처벌의 기준인데요. 주류 판매 및 제공을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접대부, 도우미를 고용하고 알선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잘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제가 요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에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는 음산법에 따라서 보도방은 직업안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도우미를 부른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처분 시에 2배 가중 처분이 된다는 사항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 위반 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로 각각 다른 처분일 때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라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분한다는 것, 즉 병합 처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번째, 위반 행위의 내용으로 보아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어떤 부주의라든가 오류로 인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좀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업 허가 취소나 영업장 폐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좀 감경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다 감경받는 건 아니죠.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이의 신청과 의견 제출서를 제출을 하고요. 정당한 행정 심판 제도를 통해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방의 어떤 접대부 고용과 주류 제공 사안의 경우는 미성년자 주류 제공하고 좀 다르게 불법인 건 알고 있지만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주들의 어떤 고의성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사정에 무조건적인 어떤 호소만으로 봐달라고만 해서는 구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또 잘 정리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영업정지는 금전적 피해도 크고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행정사에게 상담도 받으시고 추가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 진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대응도 하시고 해야 이 행정처분의 구제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영업하실 때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